반갑습니다. 팬앤 영남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윤정석 인사 올립니다. 드디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렇게 경선 후보들이 모두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분은 서동구 이제 예비 후보가 아니라 후보신 분입니다. 곽규택 후보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수많은 또 이렇게 공을 세우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구 구의원 김병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전 상기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의 도전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곽규택 후보 기분이 이건 뭐 좋다는 표현 말고 뭐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냥 한 마디 딱 나왔어요. 됐다. 됐다. 예. 오. 제가 여태까지 4년 하면서 경선을 예. 2번 거쳤고 이번에 세 번째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경선에서도 안 됐고 예. 두 번째 경선에서도 안 됐고 이번에 정말 됐다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곽규택 후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탄탄대로만을 걸어오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서울대 법학을 전공하셨고 또 이렇게 검사 같은 경우도 한 큐에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 실패를 맛봤다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당시에 좌절감이 컸을 건데 예.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예. 그냥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실패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제가 제일 얻은 좀 좋은 경험이랄까? 예. 실패의 경험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변인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시는가 예. 그걸 경험해 본 게 사실 정치를 하면서 저는 인격적으로는 좀 실패를 해본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번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검사분 중에서 지금도 이제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박민식 후보라고 혹시 잘 알죠. 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이야기를 같이 방송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이분은 서울대도 한 큐에 패스를 하고 그리고 사법고시도 한 큐에 패스하고 본인은 이제 다 한 큐에 패스를 했는데 운전면허를 한 7번인가 떨어졌다고 하시고 그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은 예. 실기에서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아니 의외가 또 그런데 또 약하시네요. 예, 실기에서 한번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병근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캠프 네. 오랫동안 도왔던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곽규택 후보를 지지하면서 네. 이 캠프에 참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 당시 캠프 분위기 상황이 좀 어땠어요?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조명하고 막 예.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팔짱을 끼고 뭐 누구는 알 수 없는 제스처를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거는 된 거다 저건 안 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몇 초만 기다리면 나오는데 너무 초조해 하다가 딱 확정이 되는 순간 바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후보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곽규택 후보께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때까지 경선 해온 과정이 너무 치열했고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막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에 대한 인사 말씀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떨어지기만 해봐서 떨어지면은 어쩔까 하면서 떨어지면은 여러분께 어떻게 사과의 말씀드릴까 계속 그 생각만 머릿속에 하고 있어서 지금 붙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악동 같은 눈물이 저도 안 돼. 그러니까 나름 이제 곽 후보께서는 떨어졌을 때 소감을 준비만 계속 했었는데 경선에서 올라가니까 막상 얘기가 안 나오던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겼을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예. 하는 걸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예. 딱 그 순간이 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제가 원래 우리 곽 후보를 저뿐만 아닐 겁니다.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거나 지금 시청을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할 건데 생각보다 잘 웃으시네요. 원래 웃음이 많으시니까. 웃음이 좀 많죠. 예. 아니 서울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계셨으면은 많은 이렇게 범인들이나 그리고 또 형사범들도 많이 만날 텐데 이렇게 잘 웃으시면 좀 제가 부장검사 그만둔 10년 됐고. 예. 네, 근데 이제 내가 검사 시절부터 예. 저는 좀 이렇게 웃음이 좀 얼굴에 배인 형이 예, 맞습니다. 다른 그래 보이네요. 선후배들이 그랬어요. 검사 조사할 때도 그렇게 웃으면서 조사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다. 이런 말들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웃는 얼굴입니다. 웃으면서 당신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 아니시죠? 실제로는 아유 엄하게 하죠. 엄할 때 또 엄하다. 예. 사실 이렇게 잘 웃으시다 보니까 저도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 MZ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지금까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다 거쳐본 거다 보니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나 망설여지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던져 둘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묻는 게임입니다. 주로 선호하는 음식, 좋아하는 연예인,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선택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곽규택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밸런스 게임. 윤석열 정권 성공 대 곽규택 당선되기. 어떻게 당선되기? 윤석열 정권은 실패해도 된다? 아닌가? 제가 너무 빨리 나왔나요? 아니요. 그럼 한치 망설임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을 못하면은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먼저 되고 당연히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병근 의원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지금 하시고 지금도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데 자, 김병근 대통령 되기 대 곽규택 당선되기. 이건 정말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곽규택 당선이죠. 진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유만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뭐 당선된 경험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리라고는 할 수 없고 구의원에 당선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좀 털이 쭉삐쭉삐 서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 혼자서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얼마나 막중한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켜준다 해도 안 될 거지만 저는 그거를 감당할 그릇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셔야 이제 후보가 발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송 시청률도 좀 높이고 이러려면 본인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란도 만들고 해야 지금. 알겠습니다. 두 분만 너무 잘 빠져나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인 좀 질문을 들어가 볼 건데 경선 가운데 힘들었던 일도 있을 거고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고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당내 경선이니까 일반 우리 유권자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왜 후보가 이렇게 많아? 맞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9명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유권자분들은 도대체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인지 그걸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경선 겪으면서 아직도 안 끝났나? 언제 끝나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거를 설명드리고 하는 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제 즐겁다기보다 어차피 그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이라는 게 본선을 위한 선거운동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할수록 본선에서 내가 진출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또 열심히 뛰는 거죠. 좀 번외의 또 이야기인데
그 형이 되시는 우리 곽경택 같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친구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곽경택 감독님은 이번에 이 경선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형이 뭐 평소에도 많이 도와주고 정말 이제 제가 선거운동하는 데서 큰 힘이 되는 형이기 때문에 경선 딱 결과 나오자마자 형하고 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형이나 전화 계속해서 전화량이 많다 보니까 통화를 못했어요. 서로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형이 또 일찍 전화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정신 없었지 한마디 하면서 또 그런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죠. 지금 그 어느 순간보다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모습이 상당히 저는 좀 보기가 좋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웃음을 4월 10일에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좀 김병근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또 두 분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해관고등학교 뭐 동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서구에서 자라시고 서동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뭐 두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으면서 우리 곽규택 후보만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은 저한테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이크 다르니까 저한테만 장점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단점이 없다는 게 장점 아니에요. 너무하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추려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십니다. 저는 그게 정치인의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길로 하는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따뜻하다는 게 저는 후보자님을 2015년에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나가지고 저는 국회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보좌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회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저도 긴장되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데 또 후보자님께서는 그때는 처음으로 들어가실 때였고 2016년도에 처음 이제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처음에 검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차가운 이미지가 검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긴장을 하고 좀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아주 따뜻하게 제 말을 경청해 주시고 따뜻한 말 건네주시고 이렇게 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다.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학생 회장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해관고등학교 초대 35회신데 초대 직선제 학생이죠. 그리고 저는 54회 총학생입니다. 총학생 회장이라는 자리가 거의 숫자로 보면 한 학생 500명 중에 한 명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때는 2,000명이었어. 참고로 90년생. 참고로 71년생. 저는 0.2%였는데 0.02%인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이 그때는 또 유권자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포용하고 학생들을 이끄는 리더십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달랐다. 남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청년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다. 요번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역 토박이십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동구에서 태어나셨고 서구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골목 그리고 뭐 이 시장 아니면 놀이터 이 전부 다가 삶의 터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던 곳이고 이렇게 변모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보겠다는 생각을 아마 정확하게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호박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구 좌천로 143-8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확한 씨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입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뭐 한 명의 유권자이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또 국민이자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입장에서 곽규택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대의민주 정치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정치인이 일단 유권자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신뢰를 주면서 유권자들은 그 사람을 믿고 예. 자기 지역의 일을 또 이렇게 대변하도록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또 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뭐 그런 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신뢰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공자께서 말씀하셨던 게 정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이다.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말이 이어져 오는 게 정말 지금도 정치인으로서는 그 덕목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철학이 이렇게 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나름 좋아하는 이렇게 정치적 인물이나 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종대왕, 뭐 누구나 이제 우리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는 방식, 취하는 방식을 보면 신하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맞습니다. 소통을 하고 하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과정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 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 그거를 정말로 하셨던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업적들을 다 이뤄낼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8일이었나요? 지난 8일에 구의원 시의원들이 대거 사실 박규택 후보를 당시 예비 후보 신분이었을 때 지지를 하면서 대세가 박규택이라는 그 이제 대세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떻게 구의원 시의원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부 동부에 지금 지역에서 변호사로 또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야 하게 되는데 지역의 시의원분들, 구의원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다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시의원, 구의원분들이 핸드폰에 제가 저장해놓고 있는 거 그분들의 전 직업으로 다 인정이 돼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을 교류를 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들이 이제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봐왔으니까 저에 대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저도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도 지지 선언을 한 기초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저한테는 사실상 병근하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의사이니까요. 그래서 병근아, 안병길 의원님을 네가 지금 모시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안병길 의원님의 이제 덕으로 이제 공천을 너는 이제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입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안병길 의원님이 경선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안병길 의원이 아마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수업회 여부와 관계없이 너는 지더라도 안병길 의원님을 돕는 게 맞다. 그 이상.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너는 안병길 의원님을 돕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 경선에 안병길 의원님이 못 올라가신다. 그때는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안 넘을 수 있어요? 도와줘라. 후배니까 도와줘라 아니라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한번 박규택 그 후보에 대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항우와 유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말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항우는 어떠냐? 이게 어떠냐? 이게 어떠냐? 내가 입방송 했으니까 내가 어떠냐? 내 말을 따라라 타입이었고 유방은 반대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거기에 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잘 웃으시면 어떻게 보면은 뭐 주민들한테 동네 형의 이미지, 동네 오빠의 이미지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을 건데 과거 시절이 좀 궁금합니다. 검사 시절 아까 앞서 방송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시절에 어떤 검사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검사 생활에 15년을 했던 일들이 다 분야들이 조금씩 틀려요. 수사하는 업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흔히 말하는 기획 업무라고 이제 정책이나 입안을 하는 그런 업무도 있는데 검사의 기본은 수사죠. 수사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또 강력 사건도 해보고 공안 사건, 또 대기업의 뭐 갑질 사건 이런 수사도 쭉 했었죠. 그때 이제 그 수사하는 대상에 다르게 또 전문적인 좀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때 2010
2014년도였나요? 남양유업 갑질 사건. 2013년, 예, 23년이었나요? 예. 당시에 갑질이란 말이 우리 세상에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던.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관계 그리고 기업과 기업 관계에서 갑과 을이 나눠지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고 예. 또 우리가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은 또 그 갑의 횡포에 대해서 그들을 막아줘야 될 그 또 정당이나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남양유업 갑질 사건을 담당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그 남양유업이라는 대기업에서 예, 그 대리점주 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량 밀어내기, 예, 예, 그리고 떡값 상납, 뭐 말이 많았죠. 예,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갑질, 예, 예, 대기업의 횡포, 예,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크게 됐었죠. 예, 근데 그런 것이 그전에는 그냥 이제 단순히 언론상의 문제였다면 형사적으로 이것을 과연 처벌할 수 있냐 네. 하는 것이 그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갑질을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해가지고 예. 예, 형사처벌로 기소까지 한 예.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예, 예. 사실 좀 근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에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게 보수 정치의 하나의 철학이기도 하지만은 그 갑질이나 독과점에 있어서는 사실 건전한 이렇게 자본주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가 생활을 하신 만큼. 그리고 또 이거 좀 처음 알았는데 예. 지금 검찰의 로고를 직접 기획을 하셨다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예, 아예. 예, 물론 전문가들이 예. 한 거지만 예, 그 이제 만드는 과정에 예. 관여를 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예. 돼 있는 그 5가지의 대나무, 예. 예, 그 대나무와 대나무와 칼을 상징합니다. 어,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정의, 예. 예, 그렇게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요거 자료하나 띄워드릴 건데, 뭐 5개가 다 의미가 그러면 있는 겁니다. 예, 정의, 공정, 청렴, 예, 예. 하나하나의 뜻을 담고 있는.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칼이에요. 모양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대나무, 모든 대나무를 상징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동그랗게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저울을 의미. 예, 공정과 뭐 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또 다른 부분의 질문인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장해찬 후보나 그리고 이제 도태우 후보가 그 과거의 발언에 의해 가지고 컷오프가 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보다 심한 사람들 지금 국회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는 좀 못 드리겠지만은 우리 박규택 후보께서는 이 12대 국회에서 제발 이런 사람은 당선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뭐 특정 애들 말할 수는 예,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치 철학은 신뢰입니다. 예, 신뢰인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정치, 예. 예, 그런 분들은 빨리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 예,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일수록 올라가면서 항상 줄 세우기를 하고 네. 예, 자기 개파를 만들려고 하고 네. 그런 것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네. 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누군지는 다 알 것 같은데. 누군지는 다 알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소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기도 하고 저는 소동구 원도심에는 2가지 카드를 항상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발전과 번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소동구에는 뭔가를 좀 만든다는 거나 정말 그런 사업을 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천혜의 바다와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또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또 부산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부산항이나 그리고 부산역이 또 존재를 하는 예. 어떻게 보면 부산의 중심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어떻게 좀 이제 현안들을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 크게 보자면 네. 예, 외국에서도 이제 뉴욕이나 런던, 도쿄 이런 네. 대도시들이 원래 그 도시의 중심이 쇠락하면서 그 도시들이 같이 조금 퇴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도심을 살리면서 원도심을 개발하면서 그 원도심이 중심이 돼서
다시 부호가 대도시들이거든. 저는 부산이 다 그렇다고 봐요. 예. 네, 원래 서구, 동구 이쪽 원도심 지역이 예전에는 아주 부산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20, 30년 사이에 이 지역이 아주 쇠락한 곳으로 바뀌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가면은 부산 전체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부산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옛날 원도심이 살아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고. 예. 근데 다행히 지금 부산 원도심 서구 동구에는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특히 북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업들을 앞두고 예. 그 사업을 잘 이끌어서 우리 원도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도시가 살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아주 도약의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우선은 제일 앞으로 10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난개발이 심한 만큼 또 교통난도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심한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동산은 좁고 길도 원래는 계획된 도시들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좁고 산복도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 철도 지하화 문제라든지 또 지하철 노선 중에서 송도선 신설 그리고 문현과 부산 진을 연결하는 구간 신설 이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좀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우리 김 의원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서구 동구 아니 이건 부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곳이에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에 국한되다 보니까 고부가치 산업이 없다는 그런 이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고부가치 산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부산 특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구에는 지금 해양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하고 있으니까 서구의회에서 작년에 서구의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개설을 해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 영역을 통해가지고 이 서구가 발전하려면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거 했는데 해양과 관광과 의료 특구지 않습니까 서구가? 그렇죠. 그거를 접목한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디허브니까 그걸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해양 치유라고 그러더라고요. 힐링이라고 비슷한 건데 그게 또 이 관광 컨텐츠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치유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후보자님께 적극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또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고 저 역시도 AI를 이제 제작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로봇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좀 유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 뭐 반도체, 수소 산업,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자체들이 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어느 쪽에서 그 사업들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지 좀 정해야 되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부산 쪽은 부산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 해양이라는 아주 저희들의 좋은 기반 그래서 적극 활용한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쪽, 수소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물류, 그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또 관광 쪽의 복합 리조트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든지 대구, 울산 이런 쪽에서 다 또 그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이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좀 집중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참 그 이제 청년 정치의 입장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 곽 후보께서도 거의 뭐 좀 청년의 외모를 가지고 계신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곽규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연세가 나보단 당연히 있으시다고 84년대 저 MZ 세대거든요. 아니 근데 했지 않아요? 84년 MZ에 포함됩니다. 무한 상처를 주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편집할지를
아니 근데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제가 한참 나이가 동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럼 나를 몇 살로 봤길래 이러니까 박 후보보다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그분이랑 절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그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 곽 후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번에 좋은 결과로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런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청년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은 소신 있는 정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신 있는 정치. 소신 있는 정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선당부사를 해야죠. 근데 다른 정치인들이 뭐 팀 있는 야당의 의원의 한마디에 뭐 이렇게 뭐 휘둘리고 뭐 이렇게 하고 줄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말씀하실 때 소심을 담아서 건달을 담아가지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청년 정치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공학이라기보단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은데 무엇인가요? 오픈 엔딩으로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5년 2개월 하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그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입법부다 보니까 그래서 법안을 발의를 하실 때 저는 회사법원 부산 유치 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 전에 뭐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그렇죠. 꾸준히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부산이랑 인천이 경합을 해가지고 항상 우리 쪽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더 목소리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사법원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곽규택 후보께서 참 해양수산부를 부산에다가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라는 그 우리 해양 수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부산은 태평양, 인도양 다 통할 수 있는 정말 편의적인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죠. 물론 뭐 저희하고 경쟁하는 곳은 항상 인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은 지리학적으로 그렇고 또 수도권의 반밀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려면 해양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 해사법원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부, 또 이런 거점 기관들이 부산에 같이 위치하면서 정말 해양 수도로 좀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야기가 나왔었고 윤석열 정권의 어떻게 보면 수건 과제이자 공약이기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좀 말들이 많거든요. 해양수산부를 이렇게 옮겨온다는 게 가능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가 정말 세종시에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더 이상하죠. 바다도 없는 도시에. 물론 뭐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부산이 갖는 기능, 또 해양수산부가 갖는 기능을 시너지를 내려면 부산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거 진짜 좋은 거 같네요. 이렇게 꼭 나중에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좀 한번 내려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유권자 입장에서 저는 한 가지 또 특히나 지금 저희 패러드 마이크에서 문화 사업에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치계 전체적으로 행정이나 이번에 엑스포를 실패를 우리가 맛봤습니다. 이제 과거랑 다르게 왜 실패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문화 콘텐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BTS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빌보드 차트가 있는 나라를 지향을 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나라를 자랑한다기보다는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 나라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보다는 넷플릭스가 있는 나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컨텐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만들어진 완제품만을 팔려고만 하지 그걸 이제 저변을 통해 가지고 만들려는 생각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많이 앞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죠. 저희가 엑스포 실패라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라는 것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 엑스포라는 행사를 하려면 정말 첨단 기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진
산업들이 있는지를 추리하는 자리인데 사실 부산이 지금 울산과 창원을 주변에 두고 있긴 하지만 부산 자체에서 그런 첨단 산업을 키워왔던 역사는 그렇게 길다고 보진 않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그러면은 저희들이 물론 뭐 엑스포를 하려면은 그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경험과 실력 축적이 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본선은 4월 10일이거든요. 지금 뭐 경선에서 이겼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라이벌로 이제 같이 이제 후보로 맞붙게 될 최영욱 지금 후보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구청장을 했으므로 좀 경험도 있고 상당히 언변도 좋고 좀 많은 또 주민들에게 이런 또 덕망이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 상대 최영욱 후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장점이 많은 후보시죠. 후보시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시의원도 하시고 또 동구청장도 역임하시는 분입니다. 상대방이긴 하지만 본인의 능력과 경험 갖춘 인물이어가지고 저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좀 강하게 좀 얘기해줘야 재밌는데 내가 당신을 이런 거 제가 좀 기대하기가 힘드네요. 앞으로 최호 후보도 훌륭한 후보인데 이번에 정말 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원도심을 위해 가지고 두 분의 정말 멋진 승부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서구 동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영상 편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와 동구는 정말 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또 소멸 도시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와 동구에 계시는 지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겠지만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옛날의 원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꼭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동구의 아들 박효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한번 좀 지지라도 한번 호소하는 아주 멋진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갑을병정으로 사행시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갑질 대기업과 싸운 정의로운 검사. 뜰. 을에 위치해 있는 민초들의 변호인. 병역의 의무를 훌륭하게 마친 군검사. 정 많고 의리 넘치고 따뜻한 박규택입니다. 작은 의원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정말 최고였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곽규택 후보의 어떤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뭔가 정 많고 그리고 또 서구동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4월 10일 날 꼭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곽규택 후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팬앤드마이크와 팬앤영남TV 구독과 좋아요.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